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수긍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신언입니다. 금일 시장은 이렇게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상당히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체 종목의 약 한 90%가량이 한 번씩 아래로 밀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패턴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정하면서도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특히 코스닥은 장중 변동성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결국 상승세로 마감을 했죠. 이는 국내 증시가 여전히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 성장주에도 매세가 들어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금일 장세를 종합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심했지만 결국 회복세로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의 탄탄한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종목도 한 번씩 좀 보겠습니다. 보면 금일 장세 흐름에 대해서 다시 재차 설명드리지만 변동이 매우 심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실 주도를 했잖아요, 소부장 관련주들이. 근데 아침에 시초가는 이렇게 좋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15%까지 밀린 다음에 또 밑꼬리 길게 달고 이렇게 회복을 해주죠. 그러니까 반도체주들이 워낙 강하니까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D 테크놀로지도 심지어 16% 빠진 다음에 보합권까지 회복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번 강하게 이렇게 흔들어주고 재차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전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지수의 장중 그 지수 흔들기에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이런 주력주들은 어찌 보면 제일 대장 섹터잖아요. 이런 대장 섹터들은 대체로 강하게 밑꼬리를 달았어도 회복을 해주는 흐름이 대체로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대체로 나온 반면에 제가 그 기존에 추천드린 전일 코칩 같은 종목들, 코칩은 사실 저는 그 금일, 이젠 금일이죠. 아, 이제 전일이구나. 넘어갔으니까 전일 바로 전고점 돌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게 이제 상한가 고점을 넘기는 흔적이니까 이거 바로 장단봉 달겠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장이 갑자기 확 밀리니까 코칩도 같이 이렇게 강하게 밀리는 모습. 거기다가 이 종목은 워낙 장중에 변동이 심해요. 이렇게 변동이 계속 흔듭니다. 개인들 따라붙기 힘들 정도로 흔들다가 한 방씩 그 상방으로 날리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렇게 5일선을 일시로 무너뜨렸다가 재차 회복하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이제 금일 충분히 앞전고점 돌파를 시도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반대로는 만약에 또 세력이 추가적으로 또 흔들어 버린다, 그러면 이렇게 하방으로 한번 21선 부근까지 한번 민 다음에 올릴 수도 있겠죠.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주봉하고 월봉을 봤을 때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월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모양이 잡혔단 말이에요. 5일선 먹어주고 5일선 위에서 양봉 흐름 채워나가는 흐름이거든요. 윗꼬리에 있는 매물벽을 어쩌면 악성 매물을 받아먹으면서 먹어가면서 올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죽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전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확신을 갖고 올라가겠구나 해서 드렸는데 이게 밀리니까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 하지만 결국은 방향성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월봉의 위치가 저렇게 되어 있으면 결국은 상승이 강하게 나와요. 이 일봉상 어떻게 되든, 일봉상 일시적으로 흔들려도 결국은 상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 베이스가 그래요. 그래서 항시 차트를 보실 때는 월봉을 먼저 보셔야 된다. 그러면 주봉, 그럼 일봉 순으로. 왜냐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반향을 보시려면 월봉을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방으로, 일봉 사방으로 강하게 밀려도 이 종목이 회복이 되면서 수익을 나한테 줄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이 구분은 월봉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월봉 주봉을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월봉과 주봉을 보면 이 종목은 죽을 종목이 아니야. 상방으로 무조건 가는 형태야,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장기 흔들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차분히 홀딩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죠. 계속 상승이 나와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이게 요즘 보면 코스닥이 어쩌면 신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종목도 어찌 보면 노브 섹터에서는 대장주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0만 원 할지 100만 원 할지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5일선이 깨지지 않는 한은 직접적으로 홀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매도할 때 기회 충분히 주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뭐 매도도 확 뭐 하한가 치거나 그러질 않는다고.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기회를 줘요. 살짝 흔들면서 기회를 주기 때문에 꾸준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양ENG도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다음에 한 바퀴 돈 다음에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종목도 금일 우주항공 관련주로 또 수급이 들어왔고, 금일 또 대장거래량 실려가지고 이 윗꼬리를 넘긴 형태거든요, 종가상. 그러니까 추가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상방 슈팅이 또 나올 수가 있다. 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금일은 워낙 원래 반도체 섹터가 대장주였다가 금일은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대장 섹터예요. 그래서 밀리더라도 상대론적으로는 뭐 보합권까지 민 다음에 대체로 신고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그래서 이 점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 추천주에서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죠. 특히 뭐 2차전지 관련주, 코칩도 2차전지 관련주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그닥 좋진 않았어. 그러니까 2차전지주들 중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고 보시면 돼요. 나폭이 그만큼 많이 쳐서 이제 상방으로 나오는 종목들은 그만큼 강하게 나왔어요. 강하게 나온 종목도 있어요. 뭐 WCP 같은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은 강하게 나오더라고. 근데 성향이 전혀 틀려요. 성향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이 이런 전고체에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은 상대론적으로 시세가 안 나오고 장중에 흔들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종목은 앞전고점 돌파가 아직 나오진 않았잖아요. 제가 전일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신고가 이미 나올 만큼 나왔어. 그러니까 뭐 밀려도 할 말이 없어 사실. 근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아직 시세 진행 중이란 말이야. 상승 진행 중이에요. 심지어 21선도 상승 반영을 꺾이고 있잖아. 꺾어서 60에서 넘기려고 하는 마당에 여기 금일 뭐 하루 흔들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항시 말씀드린 제가 주봉 월봉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월봉과 주봉을 봤을 때 이게 하방으로 내리깔리는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물론 5일선과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죽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고요. 이미 월봉으로 모양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젠 내일 어쩌면 금일이 1월 30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접어들면 2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월달로 넘어가면 또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저는 못해도 48,000원 간다고 보는 게 맞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금일이라도 가지 말라는 거 없거든요. 앞전고 좀 돌파 넘기면서 48,000원 꽂아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뭐 항상 뭐 내 생각대로 주가가 가는 건 아니니까 저는 좀 확신했거든요. 금일 한번 강하게 상방 슈팅 나오면서 신고가 나오면서 48,000 한번 찍겠구나 못해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고점 돌파는 웬걸 시세 나오는 척하면서 그냥 짱 밀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1.75%에서 시작해서 민 거잖아요. 근데 넥스트레이드에서 장 초반 이제 8시 장세 시장에서는 한 3%에서 4% 올린 다음에 밀었어요. 전고점 부분까지 거의 가까이 가다가 밀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9시 장 개장하자마자 이제 렉스트레이드 종가에 맞춰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시작되자마자 밀어버린 겁니다. 윗골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젠 뭐 내일 같은 경우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살려도 할 말이 없는 자리야. 살려서 앞전고점 돌파 흐름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자리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이 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같은 재료를 가져왔는데 이수 스페셜 케미컬이나 레이커 머티리얼즈는 앞전고점 돌파를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와서 그 이상 가잖아요. 근데 얘는 전고점 돌파가 안 나왔다? 최소 양심이 있다면 앞전고점 돌파 나와야지. 이 종목은.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반향은 변하지가 않아요. 신용비율도 높지도 않고 월봉 주봉이 반향이 상방이야. 추가 시세 나올 수 있는 형태라고. 그러니까 월봉만 본다면 첫 번째 항봉이잖아요. 양음형 패턴이잖아요. 양봉, 음봉,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5일선이 21선 넘기는 추기 구간에 지금 보시면 35일선도 지금 넘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또 저항대 35일선 넘기면 저항대가 상방이야. 61선이 바로 이제 한참 위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5만원, 3천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공간이 있어요. 이 종목은 추가 상승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세가 뭐 금일도 미미타이 끝났다 하더라도 월봉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2월 달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앞전고점 돌파 넘기면서 5만 원대는 나온다. 못해서 48,000원 지나가고 5만 원대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 장세가 그랬어요. 코스닥 장세 보시면 하방을 한번 세게 민 다음에 양봉을 달았잖아요. 그 중에서 대장 섹터에 있는 우주항공 관련주는 양전환 된 거고, 반도체 관련주도 거의 보합 내지 살짝 양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그 두 섹터가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이고, 그 외에 좀 후속주에 있는 약간 좀 후속형인 섹터들은 상대론적으로는 탄력이 좀 약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뭐 코칩하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당연히 뭐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죠. 물론 금일 봐야지 알겠지만 금일은 어떤 섹터가 시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2차 전지가 뭐 다시 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강세 흐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차분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기준 종목 중에 이제 LK캠도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웬걸 1.7, 3.9%까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다가 짱 또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짱 또 밀렸어. 근데 5일선은 유지해주는 형태죠. 다만 이제 21선이 이렇게 하방 흐름으로 또 하락 전환이 됐기 때문에 5일선과 이렇게 맞춰서 간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21선이. 그래야지 이제는 상방으로 나오는 건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뭐 5일선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크게 뭐 문제 될 건 없어요. 뭐 깨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커요. 쌍바닥 형태로 나올 확률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쉽게 죽는 형태가 아니야. 거래량이 안 났잖아. 금일도 뭐 조정 나오고 거래량 밋밋하잖아요. 심각한 거는 밀리면서 대량 거래량 실렸을 때가 굉장히 심각한 거고 현재는 별로 심각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상식적으로 앞전에 양대양봉 단 다음에 추가 시세 없이 그냥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고.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앞전고점 돌파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좀 홀딩하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전에는 장중에 뭐 변동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제가 뭐 미래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기다리면 가요. 뭐 바로 안 가더라도 단기적으로 드린 건 맞는데 뭐 가끔 시장이 저러면 뭐 어쩔 수가 없지. 다만 방향이 변하지 않았으면 뭐다? 끌고 가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AU 브랜드도 역시죠. 5일선 무너뜨리는 척하면서 또 살리죠. 왜냐면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금일도 매수했나? 금일 매도했으려나? 안 봐가지고. 드디어 매도했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웃긴 거는 뭐냐면 매도했는데 외인들이 또 받아먹네. 개인들 기관은 매도하고 외인들 받아먹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차트상도 문제도 없고 정고점 부분에서 지금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정고점 돌파 이후로 일단은 12월 2일부터는 계속 기관들이 매집을 한 상태고 그 평균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관들이 평균 단가에 못해도 한 50% 이상 수익을 내려면 그 매수가 대비 한 2배 이상은 보내야 되거든. 12월 1일부터 매집을 했으니 이 부분부터는 2배 이상은 보내야지 얘네들이 한 30%에서 40% 먹는단 말이야. 매도를 만약에 치게 된다면 보통 받쳐주는 매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27,500원 정도밖에 가지 않았으니 정고점 돌파 나오고 저였다 17,000원이나 34,000원 정도는 나와야지 수지가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목은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은 어디 보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역시 장중 조정을 받았는데 5일선하고 21선 위는 또 살릴 모습이어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G2G 바이오도 추가 시세를 내기 위해서 지금 살짝 조정 음봉이 나온 것 뿐입니다. 소폭에.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문제 없어요. 저는 앞전고점 돌파가 나온다고 봐요. 제약바이오주가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G2G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나와야지. 여전히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런 다음에 다시 또 5일선, 21선,
다음에 60일선 위에서 위치가 되어 있죠.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도 매수해도 돼. 진입하고 어디 107,700원 넘길 때까지 끌고 가셔도 무리 없어요. G2G 바이오는 모양이 좋아요. 만약에 없었으면 제가 오늘 추천주가 G2G 바이오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2G 바이오는 강력하게 또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에로코스도 역시나 좋아요. 차트가 나쁘지가 않다. 여전히 5일선 잘 타고 있죠. 지수가 그렇게 흔들렸는데도 크게 하자 없어요. 이 종목은. 이 종목도 역시 저는 앞전 고점 돌파까지 봅니다. 일단은 앞전 고점 돌파 넘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넘길 때까지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인더스트리, 수사인더스트리도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종목 워낙 좋은 종목이고 실적 뭐 가릴 것도 없어요. 원전주 중에서는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이제 풍력주로 갈 수도 있다. 이 정도 또 인지하셔가지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G 글로벌, 그다음에 PM 풍년, 뭐 이 두 종목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번 그 지방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2월 달에는 갈 것 같거든. 일단은 참고 인내하세요. 일단 진입하셨다면 상방은 분명히 가요. 3방은 무조건 가니까 차분히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세이비움이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항시 말씀드리지만 갈 종목 가져옵니다. 결국은 가는 종목을 가져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 세이비움은 이제 앞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형태고요. 일단 차트 베이스 보면. 그리고 세이비움 같은 경우는 방사선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핵심 파이프라인은 누테툼 177 DGUA라는 전립선암 치료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약 같은 경우는 기존 글로벌 치료제보다 효과가 더 높게 나왔고,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안정성 면에서도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누테툼 177 DGUA는 조건부 허가를 추진 중이고요. 국내 최초 방사선 의약품 상업화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현재 2차 시세가 나오는 추익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차트 베이스를 이렇게 봤더니 시세가 다시 또 분출되는 형태더라고요. 내용도 좋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젠 1차 시세, 이젠 1차 시세잖아요. 1차 시세, 이제 6월에 1차 시세에서 눌림자리 잡고 2차 시세가 진행되는 만큼, 왜냐면 이만큼 가는 거거든요. A만큼 이제 이 눌림자리 잡고 이제 B만큼 간다. A만큼 간다. A와 B는 같고, 그래서 1차 시세만큼 눌림 잡고 1차 시세 이 비율만큼 2차 시세도 간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기대형 패턴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앞전 고점 돌파는 당연히 나올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금일 봤더니 이거 내일 만약에 보합권이면 진입해 볼 만할 것 같다 해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좀 좋은 자리인 만큼 한번 진입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수하셔도 굉장히 좀 좋아 보여요. 셀비움 같은 종목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나우아이비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나우아이비. 그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는 최근 퓨리오사 AI의 2세대 칩 출시와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우아이비가 AI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에 투자하는 회사라는 게 부각되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제 시세가 나온 후에 현재 안쪽에서 이제 소폭 상승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전 고점 이제 긴 입꼬리 단 후에 그 5일선은 당연히 유지되어 있고, 그래서 모양상으로는 좀 괜찮아 보여서 일단 가져오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금일 시간에 컴퍼니 K가 상한가에 졌어요. 그러니까 컴퍼니 K도 뭐다? 퓨리오사 AI 관련주잖아요. 근데 컴퍼니 K가 세간에 상한가에 친 반면에 나와이비는 시간에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 오히려 밀렸더라고. 그래서 큰 반응이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도 남아있고, 진입 구간도 부담이 덜해요. 나와이비 같은 경우는 진입 구간도 만약 뭐 내일 같은 경우, 금일 같은 경우는 밀어주면 땡큐지. 제가 봤을 땐 밀리는 척 하다가 또 상방으로 갈 가능성 매우 크거든요. 만약 음봉 달고 뭐 다음 주에 날린다든지 2월달 딱 맞춰 2월달을 딱 맞춰서 날린다든지,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좀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